Okay, so let's continue about the block cipher. Okay, so we learn about the ECB mode, right? Electronic code book mode. So we know that that is not going to be secure in terms of semantic security. So at the last time in the last class, we learned about some counter mode, which is secure. So today we're gonna be learning about the CBC mode. So let's look at how the CBC mode is working. Okay, so this is a CBC mode. Let me draw the CBC mode. Okay, the encryption is like this. So message is given. So let's assume that message size is 4 blocks. So first one is like M0, M1, M2, M3. 영어로 할 필요가 없죠? 왜 얘기를 안 해줬어요? 방금 전 수업이랑 헷갈려서 영어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BC 모드 할 텐데 메시지는 뭐 예를 들어서 블럭 여러 개짜리라고 쳐봐요. 4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하면 문제가 생겼죠. 똑같은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랜덤 또는 뭐 카운트 이런 게 붙어야 되죠. 그래서 난스라는 게 붙어야 되죠. 매번 다르게 적용되는. 그래서 그 난스 값 IB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 IB 값이 CBC에서는 랜덤이어야 돼요. 즉 카운터를 쓰면 안 돼요. 카운터나 아니면 랜덤이 아니라 뭔가 예측 가능하면 시큐하지 않아요. 그래서 랜덤이어야 되고 랜덤은 어떤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걸 이제 인크립션을 해야 되겠죠. 자 인크립션 하면 사이퍼 텍스트가 나올 텐데 이 IB 파트 랜덤 파트는 그냥 그대로 그냥 카피하면 돼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그대로 디크립션에서 똑같이 쓸 테니까.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CBC는 이 IB랑 첫 번째 메시지랑 XOR을 해요. XOR 한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인크립션을 해요. 블록 사이퍼 키를 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첫 번째 사이퍼 텍스트 블럭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두 번째도 똑같이 계산해요. 여기서 나온 요 값을 그 다음번에 XOR에 입력으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인크립션, 똑같은 키. 물론 입력이 다르게 생겼겠죠? 이렇게 해서 넣은 게 두 번째 값이고 세 번째 마찬가지, 네 번째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인크립션 쓴 건 사실 슈도 랜덤 퍼뮤테이션이죠. AES 같은 거를 쓰면 돼요. 블록 사이퍼를 쓰면 돼요. 자, 요게 첫 번째 요게 메시지고 이쪽이 사이퍼 텍스트고 이쪽이 인크립션이에요. 자, 디크립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이퍼 텍스트가 주어져 있고 키가 주어져 있으면 디크립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디크립션은 메시지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C0가 있고 IB가 있으면 디크립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크립션은 인크립션의 역순이겠죠. 첫 번째 뭐 하면 돼요? 거꾸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거꾸로 가서 M0까지 만들려면 뭘 하면 돼요? 첫 번째?
요 퍼무테이션을 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E에 거꾸로 되는 D를 할 거예요. AS 디크립션. 요거를 먼저 적용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 나온 거랑 지금 IB랑 XOR로 해가지고 입력이 들어갔었죠. 나올 때는 또 XOR만 IB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거꾸로 가는데 퍼무테이션 역 그게 디크립션이고 저건 뭐 AS 같은 경우에 AS 거꾸로 갈 수 있었으니까 키를 알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 C1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디크립션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거꾸로 가서 보면 디크립션 이걸 거꾸로 인가 디크립션 하고 여기 이전 거에 있던 거랑 엑소를 해야 되죠. 이전 뭐랑 사이퍼 텍스트랑 사이퍼 텍스트랑 디크립션. 여기 있는 값이랑 엑소를 해요. 이게 M1.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디크립션을 하고 AES 같은 거 적용하고 여기 엑소는 이전 거에 사이퍼 텍스트랑 엑소를 해서 그다음 메시지를 만들고 마지막 것도 엑소를 이전 사이퍼 텍스트랑 해서 만들고. 자,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CBC 모드이고 사실 이거 보면 사이퍼 텍스트가 뭐 이러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이퍼 텍스트 나온 게 그 다음에 입력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뭐 저렇게 생긴 것 CBC는 그렇게 생겼고 사실 다른 모듈들도 막 있어요. 뭐 메시지가 입력으로 엑소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르게 막 생긴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지금 쓰고 있는 거는 CBC 모드만 뭐 좀 쓰이고 있고 다른 모드는 잘 안 써요. 그래서 CBC 모드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퍼 텍스트가 다음번에 입력을 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CBC 모드라고 하는 건 사이퍼 텍스트가 입력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C는 사이퍼라는 뜻이고 사이퍼 텍스트의 한 블락이 그 다음 입력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사이퍼 블락이 입력으로 와서 이 고리처럼 막 체인처럼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퍼 블락 체이닝. 이게 약자예요. CBC가. 사이퍼 블럭이 체인 형태로 쭉쭉쭉 이어져서 나오는. 그리고 여기 이제 IB라고 하는 거는 랜덤이고 이거는 이니셜 벡터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게 약자예요. 이니셜 벡터. 그래서 CBC 모드인 경우에는 이 IB 값은 랜덤이어야 되고 우리가 배웠던 카운터 모드 CTR이라 쓸게요. 카운터 모드 그 같은 경우에는 훨씬 간단했죠. 스팀 사이퍼처럼 생긴 것. 뭐 카운터 모드라고 할 거고 얘는 뭐 IB가 랜덤이어도 되고 뭐 카운터에도 되고 상관없어요. 난스 둘 다 되는 거. 그래서 얘는 뭐 어느 쪽이 상관없다. 랜덤도 되고 또는 뭐 카운터 모드도 되고 랜덤도 되고 뭐 카운터도 되고 둘 다 되는 뭐 지옥계 둘다 되는 거고 여기에 인크립션으로 되어 있는 거 E라고 써 있는 거는 우리가 슈도 랜덤 퍼무테이션 그래서 키를 사용한 슈도 랜덤 퍼무테이션 뭐 예를 들어서 AES 같은 거 이런 걸 적용하면 되는 거. 그래서 AS를 저런 식으로 체인으로 형태로 쭉 써서 하면 그럼 잘 보면 M0랑 M1이 똑같더라도 실제로 입력은 어떻게 돼요? 다른 입력이 생겨서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형태로 출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봅시다. 인크립션하고 디크립션을 보면
인크립션은 시퀀셜하게 수행될까요? 패러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동시에 다 계산할 수 있을까요? 시퀀셜해야 되죠. 왜냐하면 M1을 계산하려면 C0 계산한 다음에 할 수 있죠. M2를 하려면 C1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전 블럭이 계속 계산이 끝나야지 그 다음 걸 시작할 수 있죠. 디크립션은 C1을 디크립션할 때 M0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디크립션은 패러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크립션은 시퀀셜하고 디크립션은 패러럴하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카운터 기억나요? 스트림 사이퍼 점생인 카운터? 걔는 어때요? 인크립션, 디크립션. 인크립션은 패러럴하게 할 수 있죠. 왜? 각각의 블럭에 대해서 따로따로 우리가 펑션을 적용하죠. 디크리션 할 때도 똑같이 계산해서 XOR 하는 거고. 그래서 카운터 모드는 둘 다 패러럴이에요. 카운터 모드 같은 경우는 인크리션, 디크리션 둘 다 패러럴. 그래서 보면 패러럴라이저블한 게 시퀀셜한 것보다 낫겠죠. 네. 그래서 사실 카운터 모드가 더 나아요. 근데 사실 CBC 모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많은 시스템들이 다 CBC 모드 쓰고 있을 거예요. 옛날부터 많이 써서. 자, 그러면 이 CBC 모드는 요 IB가 랜덤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랜덤이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랜덤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보이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프리딕트 가능하다. 그러니까 랜덤이 아니라 지금 거 보고 다음 IB 값이 뭔지 예측 가능하면 그러면 우리가 distinguish,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 거는 만약에 어태커가 이 IB 값, 이니셜 벡터 값을 프리딕트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뭘 보일 수 있냐면 그러면 이 스킴, 이 CBC 모드는 시멘티컬리 CPA 시큐어가 되지 않는다. CPA 시큐어가 아니다. 라는 걸 이제 보이려고 해요. 자, 우리 뭐 시큐리티 향상할 때 뭐 그렸어요? 어드버서리랑 챌린저 두 개 그렸어. 그래서 게임으로 했었죠. 저 게임을 해야죠. 자, 여러분 원래 게임을 좋아하죠. 근데 이 수업에서 게임은 별로 재미는 없죠. 여기 챌린저가 있고 어드버서리가 있어요. 자, 그 CBC 모드 어떻게 생긴지 기억나요? 아까 그림 잠깐 봤지만 IB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IB가 있고 그 다음 메시지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인크리션 할 때? XOR를 하죠. XOR를 해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인크리션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이버 텍스트랑 IB가 남을 텐데 자, 어태커인 경우에는 메시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뽑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태커라면 어떤 메시지를 한번 처음에 뽑아보고 싶어요? 0을 주면 좋을 것 같죠. 왜? 그럼 0이랑 IB랑 XOR을 하면 뭐가 나와요? IB가 나오겠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처음에 나오는 값은 뭐예요? IB에 대한 인크립션이 되죠. 그래서 IB에 대한 인크립션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IB를 IB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런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버서리가 CPA니까
막 뭐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인크립션 해줘, 저 메시지에 대해서 인크립션 해줘, 막 물어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두 개 메시지를 딱 주고 인크립션 주면 어느 거야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영어를 줘봐요. 인크립션 해달라고.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요 IB랑 요 인크립션 한 거 IB1이랑 한 걸 넘겨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어드버서 입장에서 뭘 알고 있냐면 요 값이 얼마인지 아는 거예요. IB1을 키로 인크립션하면 뭐가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정보를 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드버서리가 두 번째 IB가 뭐가 될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드버서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하면 IB2가 뭐가 될지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시지를 자기가 잘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XOR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인크립션을 해서 뭔가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여기 나오는 값이 자기가 아는 값이 나오게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메시지를 뭘 주면 좋을까요? 0으로 준다? 근데 IB2에 대한 인크리션은 모르는데? 지금 어드버서리 현재 알고 있는 값은 뭐예요? IB1에 대한 인크리션만 알고 있죠? 그렇죠? 저 뒤에 있는 메시지에 어떤 걸 잘 적당히 주면 여기 이 값이 우리가 아는 IB1에 대한 인크리션이 나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걸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뭘 주면 되냐면 IB2를 없애면 되잖아요. IB2 그 다음에 IB1 IB2랑 IB1을 XO한 값을 메시지로 줘버리면 그러면 요 세 개를 그러니까 IB2랑 이 부분 보면 이 부분은 IB2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메시지가 IB2랑 IB1이었죠. 이걸 하면 여기는 똑같으니까 지워지죠. 남는 건 IB1. IB1이 들어가면 인크립션 하면 IB1에 대한 인크립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드레스 입장에서 보면 메시지를 IB2랑 IB1에 XOR을 주면 이게 이런 게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선택할 때 메시지 두 개를 선택하는데 하나는 IB2랑 IB1을 XOR하는 걸 줘요. 다른 하나는 그냥 아무거나 주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줘요. 랜덤으로 줘서 인크립션 하면 랜덤이 나오겠죠. 뭐 모르는 거. 그래서 뭐 그냥 아무거나 줘요. 아무거나. 물론 M0나 M1은 다른 거겠죠. 다른 아무거나 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줘요. 메시지를. 그러면 얘가 인크립션을 한 결과를 주겠죠. 그렇죠? 인크립션 결과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이제 CB를 줄 텐데 얘는 이니셜 벡터 값이 얼마? IB 2겠죠. 2라고 예상했는 대로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붙어 있는 게 뭔가 값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값을 C0라고 하고 이 값을 C1이라고 하면 자, 어드레스 입장에서는 이제 뭐만 비교해 보면 돼요. C1이겠죠. C0는 어차피 IB2니까 그건 똑같을 거고 C1이 우리가 옛날에 봤던 처음에 물어봤던 요가 이건 받았었잖아요. IB1에 대한 인크리션 결과 요거랑 같은지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서로 같다. 처음에 물어봤던 거랑 그러면 B'은 0이라고 얘기한다고 아니면 B'은 1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M0를 인크리션 했으면
그러면 IB1에 대한 인크리션 결과가 나올 거고 M1을 인크리션 쓰면 그 이상값이 나오겠죠. 자, 어드밴티지 어떻게 돼요?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B가 0이었으면 0으로 답할 거고 B가 1이었으면 B가 1이었으면 1로 B가 1이었는데 0으로 답할 확률은 없고 그래서 어드밴티지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드베서리가 이니셜 벡터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으면 메시지 저렇게 잘 세팅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세요. 그래서 시큐하지 않아요. 그래서 CBC는 IB가 항상 랜덤해야 돼요. C0? C0는 IB1을 암호한 거 아니에요. 네, IB2는 그냥 IB1에서 어떻게 그냥 계산되는 이 같은 프리딕터블 한 거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거 카운터라고 생각하면 처음엔 IB1이었고 그 다음에 IB1 플러스 그 다음은 그 하나씩 증가하는 거 이런 걸 쓸 수 있죠. 뭐랑 뭐가? C0라고 하면 여기 말한 거예요. 이거 그거랑 여기 if에서 C1 아니요? 요거 EK? 네, 이거랑 같은지. 요거는 이전에 나왔던 이전에 있던 거. 이전에도 지금 보면 C0가 있었고 C1이 있었죠. 이전에 물어봤을 때 답한 요 두 번째 요 값을 가지고 M0, M1을 물어봤을 때 답하는 사이퍼 텍스트에서 두 번째 블럭이랑 같은지를 비교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카운트를 못 쓰죠. 카운트 모드를 못 쓰죠. 무조건 난스는 랜덤해야 되죠. 그러면 카운트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IB 값이 시작값을 모른다? IB1이 뭔지?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CPA잖아요. 초전 플레인 텍스트 어택이기 때문에 어드버서리는 어쨌든 IB1 값을 알 수밖에 없어요. 물어보면 IB1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어드버서리는 정을 물어보면 이런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IB1과 IB1의 인크리션을 받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IB2가 얼마구나. 뭐 예를 들어서 IB1 플러스 1이구나. 그 정보를 이용해서 M0, M1을 뽑아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저 IB를 지금은 랜덤해야 되는데 랜덤이 아니라 뭐 그냥 카운터는 이제 우리가 프리딕션 할 수 있는 걸로 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IB는 지금 랜덤해야 되죠. 근데 지금 랜덤이 아니죠. 네, 랜덤이라고 하는 건 여기 XOR에 들어가기 전에 랜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XOR 할 때 들어가는 값이 랜덤이어야 되는 거지 IB 자체가 꼭 랜덤일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좀 이상해요? IB는 랜덤일 필요가 없고 XOR에 들어가기 전에 랜덤이어야 돼요. 네, IB가 바로 들어가니까 랜덤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원래는 IB를 바로 XOR에 넣었었는데 그러지 말고 슈도 랜덤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가자는 거예요. 슈도 랜덤 퍼뮤테이션을 한번 통하면 거기에 나온 결과는 뭐처럼 보여요? 랜덤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IB는 고정 예측 가능해도 그것을 슈도 랜덤 펑션을 퍼뮤테이션을 통과해서 나온 결과로 XOR을 집어넣어 보면
여기에 넣은 값은 랜덤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고쳐버리면 그러면 IB 값이 디터민스케도 사실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것도 사실 잘 보면 난스 할 때는 난스 할 때 쓰는 키랑 메시지 인크립션 할 때 쓰는 키가 사실 좀 다르긴 달라요. 저희 같으면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같으면 뭐가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같으면 깰 수 있어요? 같으면 어떻게 메시지를 잘 주면 메시지 M0, M을 어떻게 잘 주면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면 아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키가 다르기 때문에 뭐 키가 다르니까 확실하게 난스에다가 퍼뮤테이션을 적용시키면 랜덤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만약 키가 같으면 사실 그런 문제가 있죠. 난스를 그 다음 난스가 얼마인지 알면은 그걸 이용해서 메시지에다가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알 수 있나? 모르겠네요. 네. 난스는 셀프 테스트 그대로 주어져요. 네. 그래서 난스는 그대로 그냥 카피만 돼요. 됐죠? 저렇게 하면 어쨌든 난스 베이스로 CBC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 여기 인크립션으로는 AS를 쓰고 그렇죠? 뭐 AS나 다른 걸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연결 상태는 뭘 썼어요? CBC 모드를 쓴 거죠. 네, 그래서 뭐 AS를 내부적으로 쓰고 연결은 CBC로 쓰고 그다음에 인크립트 뭐 이런 식으로 AS를 쓰고 우리가 카운터를 쓸 수도 있고 뭐 데스를 쓰고 CBC를 쓸 수도 있고 조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 얘를 구현을 해서 쓴다 또는 구현되어 있는 걸 불러서 쓰겠죠. 불러 쓸 때 이런 식으로 불러 쓰면 돼요. 오픈 SS라고 라이브러리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이미 구현이 돼서 아마 C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C에서 그냥 불러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거는 AES를 쓰고 그다음에 CBC 모드로 하는 인크립트. 그래서 함수 이름이 그렇게 생겼죠. 함수 이름이 AES CBC 인크립트 그러면 딱 보면 인크립션은 CBC 쓰고 연결된 건 체이닝 형태 사이퍼 블럭 체이닝 모드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입력 메시지 넣고 출력 공간 주고 입력의 길이 그다음에 AS에 들어가는 키 그다음에 이니셜 벡터. 근데 이 이니셜 벡터 값은 항상 뭐여야 된다? 랜덤이어야 된다. 난스 베이스는 아니었어요. 랜덤. 이건 랜덤. 이렇게.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랜덤 아닌 걸 쓰려면 뭐 인크립션 해가지고 다른 AS 써서 랜덤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써야 된다. 자, 됐죠?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죠, CBC?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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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죠. 아이비가 그냥 드러나면 뭔가 정보가 새는 것 같다 느낌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뭐 정보가 끄집어내지 않을까
쉽지만 사실은 이걸 끄집어내려면 어쨌든 사이퍼텍스트에서 디크리프션을 해야지 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니셜 벡터만 가지고는 아무 정보가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이 CBC 모드는 시큐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시메트릭ally 시큐하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냐면 이 슈도 랜덤 퍼뮤테이션 PRP 슈도 랜덤 퍼뮤테이션이 시큐하면 그러면 이 CBC 모드도 시큐하다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드밴티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다루진 않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잠깐 보면 여기 보면 CBC 모드를 CPA에 대해서 어널리시스를 했고 보면 어드밴티지가 어떻게 되냐면 PRP의 2배 정도. 그리고 물론 이제 뒤쪽에 뭔가 텀이 좀 더 붙어요. 이게 이제 붙는 게 우리가 CPA 같은 경우는 어드레서리가 여러 번 물어볼 수 있죠. 인크립션에서. 그걸 이제 Q번 물어보는 거예요. Q번 질문하는 거. Q개의 사이프텍스를 더 얻을 수 있는 거고 마음대로. 그런데 메시지의 길이가 사실 한 블럭이 아니잖아요. 물어볼 때. 메시지를 길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게 메시지 길이가 L이에요. 당연히 메시지를 길게 물어보면 더 많은 정보를 받겠죠. 여러 번 물어보면 더 많은 정보를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뭐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시지 도메인 사이즈. 예를 들어서 메시지 블럭의 도메인 사이즈로. 그래서 블럭은 예를 들어서 128비트다. 그러면 2의 128승 가질 수가 있죠. 그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Q번 L번이니까 2 Q제곱 L제곱만큼 정도의 확률을 좀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값이 만약에 네글리저블이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물어보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Q를 2의 32승 물어보고 메시지 길이도 2의 32승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이거 문제 없나요? 그 문제 그럼 64승 66승쯤 되나요? 2 곱하기 2의 64승 2의 64승이니까 얼마예요? 2의 64 더하기 64인가요? 맞아요? 문제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2의 32승 정도 물어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2의 16승만 물어본다. 그러면 이래도 꽤 클걸요? 2의 64승쯤 되죠. 그렇죠? 2의 128분의 2의 64는 대충 2의 60, 뭐 3승분의 1인데 이건 사실 좀 약간 큰 값이거든요. 그래서 12, 15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물어보거나 메시지 크거나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Q제곱 곱하기 L제곱이 X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아야만 돼요. 너무 많이 물어보거나 메시지가 크거나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블럭의 사이즈가 뭐 128비트가 아니라 256비트든지 좀 커야 되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CBC 같은 경우에는 요 값 Q제곱 곱하기 L제곱이 128비트보다 훨씬 작아야지 시큐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럼 여러분 궁금하겠죠? 카운터 모드는 어떨까? 궁금하지 않아요? 카운터 모드도 다행히 어널리시스 되어 있죠. 뒤에서 보겠지만 자 카운터 모드가 좋을까 더 나쁠까요? 카운터가 더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카운트 모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달라요? L제곱이 아니라 L이죠. 그래서 카운트 모드가 더 CQ예요.
더 긴 건 물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CBC 모드보다는 카운트 모드가 여러모로 훨씬 더 시큐어해요. 그래서 카운트 모드가 더 낫죠. CBC보다. 근데 실제로 CBC가 많이 써요. 먼저 나와서. 오래된 거여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카운터 모드를 쓰는 게 낫겠죠.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운터 모드가 좋은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카운터 모드로 사용하면 돼요. CBC 모양도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CBC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어택이 또 있어요. CBC 그냥 하면 IB 랜덤 아니면 또 문제 됐었죠. 랜덤화 이제 해야 되고 카운트 모드는 랜덤일 필요가 없어요. 카운트 모드는 프리딕터블 해도 상관없어요. 패러럴라이저블 하고 시큐어 하고 더 그 다음에 또 CBC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패딩 문제가 있어요. 블럭이 끝이 딱 맞으면 좋은데 자, 메시지가 만약 블럭 4개, 뭐 2개 이렇게 딱 떨어진다. 2개로. 그러면 좋은데 사실 메시지의 길이가 뭐 꼭 256비트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173비트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끝이 잘 안 맞죠, 이렇게. 그렇죠? 메시지 끝이 안 맞아요. 끝이 안 맞아요. 그래서 끝이 좀 비어요. 자, CBC 모드는 어떻게 됐었어요? 이거를 XOR을 이전 거 넣은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뭐 인크리션하고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인크리션 나오는 게 항상 여기가 얼마야 돼요? 한 블럭의 사이즈여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여기를 채워야 돼요. 그렇죠? 뭐 0으로 채우든 뭘로 채우든 채워야 돼요. 자, 뭘로 채울까요? 응? 자, 0으로 채울까요? 여기를 채워야 돼요. 패딩을 해야 돼요. 이걸 만약 0으로 채우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응? 0으로 채웠을 때 제일 문제는 자, 뭐 한 블럭으로 해봅시다. 자, 한 메시지.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자, 끝이 지금 4개 비어가지고 00으로 채운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끝이 3개만 남았어요. 3개만. 3개만 더 여기 00으로 채우겠죠? 그렇죠? 근데 메시지 끝이 0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메시지 끝이 0인 건지 아니면 0으로 채운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메시지 길이를 적어줘야 되나요? 불편하죠? 그럼 뭘로 채우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 빈 거를 뭘로 채워야 되죠? 뭘로 채울까? 뭘로 채운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다 써요. 안 쓰는 건 없어서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얘는 자, 지금 여기 4비트가 비었죠? 사실 이제 비트로 안 하고 바이트로 할 건데 4바이트가 비었다고 쳐봐요. 4바이트. 4바이트가 비었으면 여기다가 0으로 쓰지 않고 4로 쓸 거예요. 4444로. 여기는 3바이트가 비었죠? 그럼 여기는 뭘로 쓸 거냐면 333이라 쓸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항상 구별이 되나요? 그러면 만약 여기가 3으로 되어 있었다. 얘랑 뭐, 위랑 아래는 다르죠. 끝에 패딩이 다르니까. 어, 패딩이 만약 2개만 남아 있다. 그러면 끝이 항상 뭐예요? 2일 거고. 그다음에 패딩이 끝에가 하나만 남아 있다. 그러면 1일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패딩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얘가 패딩 하나도 없는데 얘가 2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럼 얘랑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패딩이 있는 경우는 다 다르죠. 하나만 남으면 1로 적혀 있을 거고, 그치? 만약에 2개 있으면 2로 적혀 있으면 이게 2개 비어 있구나. 33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3333 이렇게 쓰여 있으면은 이거는 패딩 몇 개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3개죠. 어쨌든 3위로 적혔으니까 3개란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패딩 끝에 하나도 안 남아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적혀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취급할 거야. 특별하게.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특별하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지금 끝이 안 남았죠? 안 남으면 무조건 하나 더 추가해 버려요. 한 블럭을. 하나 그냥 다 비우면 되죠. 빈 거 하나 더. 그럼 여기는 128비트짜리 하나 더 붙는 거죠. 128비트는 몇 바이트예요? 16? 16바이트니까 얘는 지금 16, 16 다 써 있는 거죠. 16, 16이라고. 16, 16 써 있으면 저거 빈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패딩을 하면 돼요. 그래서 패딩을 한 상태로 이제 인크리션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크리션 하면 패딩 붙어 있겠죠. 그거 지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CBC가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사실 인터넷에서 이미 쓰이고 있어요. TLS에서 이미 쓰이고 있고, TLS 같은 경우에는 이 패딩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남아있는 바이트 수를 적게 해놨었고, 만약에 패딩이 남아있는 게 없으면 블럭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놨어요. 자, 여러모로 귀찮죠. 네,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보겠지만 이 패딩 때문에 알고리즘을 조금 잘못 만들면 공격이 돼요. 그래서 패딩 정보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CBC 모드가 사실 좀 복잡하죠. 옛날에 만든 거라서. 근데 어쨌든 TL에서 이미 쓰이고 있어서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은 카운터 모드가 훨씬 간단하죠. 카운터 모드는 패딩이 필요할까요? 카운터 모드는 어떻게 동작해요? 메시지가 쭉 있으면 여기다 대서 스트림 사이프를 이렇게 만들죠. 근데 여기 끝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돼요. 하나인 것만 딱 만들어서 그냥 보내면 돼요. 그래서 패딩이 필요가 없어요. 카운터 모드. 심플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엑소하는 거라서 이거 만들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엑소하라서 별로 어려움이 없죠. 자, CBC 모드는 인크리션, 디크리션 있었죠. 그러니까 걔는 수도 랜덤 뭐예요? 퍼뮤테이션이에요. 카운트 모드는 여기에 나온 값들, 여기 있는 값들이 뭐면 돼요? 뭐처럼 보이면 돼요? 랜덤처럼 보이면 되죠. 그러니까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아니죠. 왜냐하면 각각이 다 다른 값을 입력을 해서 할 거니까 수도 랜덤 펑션이면 돼요. 펑션이면 돼요. 그래서 뭐 꼭 여기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그냥 XOR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카운트 모드는 수도 랜덤 펑션이면 되고 CBC 모드는 퍼뮤테이션이 되고 이런 차이점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 모드는 훨씬 간단하죠. CBC는 이렇게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했었는데 카운터는 그냥 만들면 돼요. 자, IB 값 이거 뭐 랜덤이어도 되고 카운터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느 쪽에 상관없어요. 얘를 입력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 하나씩 증가해서 쭉 만들면 되는 거. 난쓰기만 하면 돼요. 매번 다른 값으로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엑소하면 하면 끝. 그래서 패럴라이저블.
그다음에 여기 함수에 되는 거 should random 펑션. 뭐 AS도 펑션이죠. 퍼무테이션이니까 펑션이니까 AS 같은 거 쓰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 자, 디터미니스틱 카운터 모드는 메시지가 주어져 있으면 FK0 그러면 어떤 랜덤이 나올 거고 FK1 그러면 또 다른 랜덤이 나올 거고 이 두 개를 엑소화하면 사이퍼텍스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키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디터미닉하고 그래서 영어는 못 쓰는 거고 그래서 그냥 카운터 모드 랜더마이즈나 뭐 난스 베이스나 다 되는 카운터 모드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에 대해서 IB를 하나 만들죠. 이니셜 벡터를 만들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매번 다른 난스를 적용을 해서 IB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엑소화를 하면 되고 사이버텍스는 IB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C0, H1 디크리션도 똑같죠. F만 만들면 되죠. 만들어서 엑소하면 디크리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IB 값이 뭐 랜덤이면 랜덤 카운터 모드고 IB 값이 뭐 난스면 난스도 랜덤이 될 수도 있고 카운터도 될 수도 있고 다르기만 하면 되는 난스면 그러면 난스 베이스드 카운터 모드가 되는 거고 근데 뭐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냥 보통 카운터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난스 모드인 경우 이렇게 생겼어요. IB가 그냥 매번 다른 값이기만 하면 된다. 한 번도 안 나온 값이면 된다. 그래서 IB를 어떻게 만들었냐? 64비트 선택하고 뒤쪽은 그냥 더하기 값이라서 뭐 IB 값은 보통 뭐 128비트인데 그 중에 뒤쪽은 카운트 용도로 그러니까 한 블락 그 다음 블락 할 때 계속 하나씩 증가하잖아요. 그 카운트 용도로 쓰고 앞에 것만 보통 바뀌어 가면서 쓴다. 그 정도인 거고. 그래서 카운트 모드는 훨씬 간단하죠. 간단하고 더 시큐어하고 공격자 입장에선 L 제곱이 아니라 L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카운터 모드랑 CBC 모드를 비교해 보면 속에 들어가는 그 박스가 CBC 모드에서는 PRP 퍼무테이션이 되고 왜냐하면 인크리션, 디크리션 거꾸로 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카운터 모드는 그냥 펑션이면 충분하고 패러럴 인크립션이 CBC는 시퀀셜하고 카운터는 패러럴하고 시크릿도 보면 CBC보다는 카운터 모드가 더 낫죠. 모드가 더 낫고 패딩 CBC는 필요한데 카운터는 필요가 없고 뭐 그 정도. 그래서 어쨌든 요 카운터 모드, CBC 모드 둘 다 CPA에 대해서 어때요? 시큐어하죠. 시큐어한 그런 스킴이에요. 물론 속에 들어가는 그 F나 퍼무테이션이 다 시큐어할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러 번 하는 many time CPA에 대해서 semantically 시큐어하다.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타임 CPA 뭐 이런 말은 없고 원타임 키고 many-time 키고 이거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원타임 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스트림 사이퍼도 배웠고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틱 뭐 모드 카운터 모드 이런 거 배웠었고 many-time 키 이게 이제 CPA죠. 어드버서리가 여러 번
플레인 텍스트를 인크립션에다 물어볼 수 있는 것, 그 경우에 랜더마이즈드 CBC 모드 또는 카운터 모드. 얘는 랜덤일 필요는 없고, 그렇지. 그래서 둘 다 보면 데이터를 감추는 용도죠, 인크립션이. 그래서 둘 다 감추는. 컴피덴셜. 그래서 컴피덴셜리티를 제공해주는 그런 거고. 자, CPA는 여러 번 물어볼 수 있는데 만약에 공격자가 데이터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격에 대해서 시큐하게 만들 수 있을까? 또는 공격자가 지금은 공격자가 무슨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뭘 해달라고? 인크립션 해달라고 물어볼 수 있었죠. 인크립션을 물어볼 수 있었어요. 더 강력한 거는 공격자가 뭘 해달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디크립션 해달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공격자가 더 힘이 센 거죠. 이거를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볼 텐데 CCA라고 불러요. 초준 사이퍼 텍스트 어택. 위에 거는 초준 플레인 텍스트 어택이었고. 그래서 인크립션 하는 거는 인크립션 하는 거에 비해서 디크립션을 요구하는 건 더 센 거거든요, 또. 그래서 디크립션까지 할 수 있어도 이제 안전한 스킬. 시멘트릭 시큐리티는 모든 거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시멘트릭 시큐리티는 뜻이 뭐였어요? 사이퍼 텍스트로부터 메시지에 대한 정보가 안 나오는 거죠. 구별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CPA는 능력이고 시멘트 시큐리티는 골이에요. 얘는 이제 골. 어드버서리가 하고 싶은 거고 CPA는 능력이에요. CCA 같은 경우에는 또 능력인데 만약에 사이퍼 텍스트가 주었을 때 물어보면 메시지 나오죠. 그래서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 챌린지한 사이퍼 텍스트는 못 물어봐요. 다 물어볼 수 있는데 자기가 말을 답해야 될 사이퍼 텍스트는 못 물어보는 거. 그런 조건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인테그리티 쪽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인크립션은 끝났어요. 끝이에요. 인크립션. 자, 배운 거 보면 원타임 패드 있었고 스트림 사이퍼 있었고 스트림 사이퍼를 만들기 위한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블럭으로 만드는 블럭 사이퍼를 위해서 슈도 랜덤 펑션, 슈도 랜덤 퍼뮤테이션 있었고 슈도 랜덤 펑션 퍼뮤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데스, AES 배웠었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CBC 모드로 해서 우리가 시큐하게 CBC 모드가 아니라 카운터 모드, 픽스드 카운터 모드로 긴 메시지에서 인크립션 하는 걸 만들었고 거기까지는 이제 키를 한 번만 쓰는 거고 여러 번 쓰려면 매번 다르게 인크립션 되니까 뭐 난스를 붙이든지 뭐 랜덤을 붙이든지 해서 매번 사이퍼 텍스트가 다르게 나오게 하는 CBC 모드랑 카운터 모드 두 개를 배웠죠. 그래서 인크립션이 끝났어요. 쉽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건 다 이거 어드밴티지를 계산하는 게 좀 어려웠죠. 그리고 이게 시큐한지 이런 거 보이는 게 좀 어려웠던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 인테그리티를 할 거예요. 인테그리티. 감추는 거 했는데 이제 못 바꾸는 걸 하는 걸 할 텐데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배울 게 뭐냐면 우리가 해시를 먼저 배울 거예요. 해시 들어본 적은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응? 해시 맵트 무슨 과목? 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할 때 해시 인크립션을 배웠어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돼요? 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돼요? 음, 음, 음.
음. 뭐 데이터 구조 이런 데서 배울 수도 있고 알고리즘 배울 수도 있는데 이제 암호학에서 배우는 해시는 달라요. 이제 다른 해시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왜 해시를 물어봤냐면 헷갈릴까 봐.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해시는 기본적으로 뭐냐? 간단해요. 해시는 입력이 큰 게 들어오면 얘를 작게 만드는 게 해시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리즘이나 또는 뭐 자료 구조에서 배우는 해시는 그냥 얘를 어떻게 큰 거를 작게 줄이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 해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줄였을 때 뭐 극단적으로 입력이 뭐든 다 0으로 내면 다 줄어들죠. 그러면 안 되죠. 출력이 어떻게 골고루 잘 퍼지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였고 근데 암호학에서의 해시는 좀 다른 해시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지 안전한 해시냐.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컬리전 리스턴스 해시를 배울 텐데 이제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컬리전 리스턴스 해시는 컬리전이란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컬리전 리스턴스를 알려면 컬리전 충돌, 한국말로는 충돌, 자 리스턴스를 뭐라고 하면 돼요? 충돌 저항 해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충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충돌은 뭐냐면 자 해시는 입력이 큰데 출력은 작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력은 해시 함수가 있는데 입력은 16비트예요. 근데 출력은 4비트예요. 그러면 16비트면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얘는 2의 16승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2의 16승까지가 있고 4비트면 2의 4승까지가 있겠죠. 16개. 그러면 당연히 이 얘네들을 막 이렇게 매핑을 하다 보면 당연히 똑같은 다른 것들이 똑같은데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렇죠? 똑같은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데 가는 걸 우리가 충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입력은 서로 달라요. X랑 Y가 있는데 이 입력은 서로 다른데 출력은 같은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입력은 많고 출력은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충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해시에서 충돌은 입력이 크면 출력이 작은 그런 해시에 대해서 충돌은 일어나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은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컬리전 리스턴스라는 걸 하잖아요. 충돌은 피할 수 없는데 그럼 충돌 저항은 뭘까? 그렇죠? 충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충돌은 무조건 존재하니까. 자, 그러면 충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출력이 같은 건데 충돌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충돌을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존재는 하는데 찾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충돌 저항은 뭐냐면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드는데 이 알고리즘은 당연히 빠른 알고리즘이에요. 오래 걸리면 찾을 수 있어요. 다 돌려보면 되니까. 근데 빠른 시간 안에 충돌을 찾는 게 어렵더라. 그러면 그 해시를 우리가 충돌 저항 해시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돼요? 충돌을 찾는 게 어려운 그런 해시 함수를 우리가 충돌 저항 해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주어진 알고리즘 H에 대해서 이 해시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돌을 찾으려고. 근데 충돌을 찾는 그러니까 충돌을 뭐 여러 번 찾을 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찾아도 돼요. 뭐 얘에다가 000을 넣었더니 이게 뭐 1101이랑 같았다. 이런 걸 만약 하나로 찾을 수 있다. 그럼 그 해시는 안전하지 않아요. 충돌 저항 해시가 아니에요. 하나라도 찾을 수 있으면 충돌 저항을 찾은 거고 이거를 이런 쌍을 하나도 못 찾으면 찾을 수 없으면 우리가 충돌 저항 해시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암호학에서 쓰는 해시는 전부 다 충돌 저항 해시예요. 그래서 충돌은 존재하는데 그 충돌을 찾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단 하나라도, 한 쌍이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암호에 쓰고 있는 해시들은 자 이런 샤라고 하는 그런 충돌 저항 해시를 쓰고 있어요. 샤는 얘는 이제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에요. 자, 해시라고 하는 거 입력이 막 들어오면 출력을 작게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그 충돌을 찾기 어렵게 만들려면 해시 알고리즘 속에서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복잡하게 생겼어요. 막 뒤섞어요. 쉽게 만약 그냥 우리가 계산으로 한다면 수식이면 뭐 이렇게 수식을 계산하면은 이런 값이면 출력이 똑같겠지 이런 걸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기 위해서 수식을 안 돼 있고 그냥 막 뒤섞어요. 비트로 막 해가지고 AS본 막 비트로 섞었죠. 똑같이 그런 일을 해요. 그런 걸 하는 게 해시 함수예요. 그러면 걔가 정말로 안전할까요? 그건 몰라요. 네. 그거는 몰라요. 지금까지 그냥 안 뚫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해시 함수를 이제 뭐 여러 군데 쓸 텐데 이걸 가지고 이제 딴 데 쓸 거예요. 계속 해시 함수는 암호에서 너무 자주 쓰이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고 해시 함수로 그동안에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인크리션도 뭐 데스도 있고 막 했던 것처럼 계속 있었어. MD4라는 것도 있었고 MD5라는 것도 있었고 샤도 샤1도 있었고 샤2도 있고 샤3도 있어요. 지금은 어떤 걸 쓰고 있을까요? 샤256은 샤2예요. 자, MD4 어땠을까요? 깨졌어요. 깨졌다는 얘기는 충돌을 찾았어요. MD5 얘도 찾았어요. 샤1 샤하니까 좀 안 되네 보이죠? 얘도 찾았어요. 컴퓨터 여러 대 돌려가지고 찾았어요. 샤2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럼 영원히 못 찾을까요? 그건 몰라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공격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는 못 찾았어요. 샤1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에 찾았어요. 7일 정도 걸려서 서버 뭐 몇천 대 이렇게 써가지고 찾았어요. 그래서 샤1은 못 쓰죠. 쓰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쓰고 있으면 문제죠. 안 돼요. 응? 원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해시라고 하는 게 뭔지 컬리전 리스트는 전에 해시의 알고리즘 뭔지 한번 봅시다. 자, 해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게 해시예요. 그리고 해시는 당연히 원웨이예요. 뭐꼭 원웨이 필요 없는데 원웨이란 건 뭐냐면 입력해 주면 출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출력을 보고 입력을 계산 못하는 게 원웨이예요. 자, 원웨이 해시 함수를 볼 텐데 자, 해시 함수를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시 알고리즘을 우리가 자, 메시지가 주어졌으면 메시지를 그냥 다 더하는 걸 해시라고 정의할 수도 있죠. 그렇게 정의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엘비스가 들어오면 해시 출력은 1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시 입력이 ABC다. 그러면 출력은 얼마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러니까 6. 해시 입력이 CAB다. 캡이다. 그러면 얼마요? 6이죠. 자, 우리 컬리전 찾았어요? 컬리전 찾았죠. ABC랑 CAB랑 당연히 둘 다 값이 똑같죠. 출력이. 컬리전 찾았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만들어진 해시는 컬리전 리스턴스가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컬리전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컬리전 리스턴스가 있고 이제 원웨이 뭐 이런 성질을 우리가 얘기할 텐데 이제 뭐냐면 컬리전은 출력이 같아지는 입력 두 개를 찾을 수 있으면 컬리전이고
원A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출력이 주어졌을 때 입력을 찾을 수 있으면 원A예요. 못 찾으면. 그래서 당연히 해시 함수 자체를 계산하는 건 쉬워야 되고, 자, 출력에 주어져 있는데 출력에 해당되는 입력, 출력이 y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에 입력에 해당되는 x를 찾는 게 어려우면 원A라고 불러요. x를 찾는 게 어려우면. 그럼 질문해 볼게요. 원A면 컬리전 리스턴스일까요? 자, 물어볼게요. 원A면 컬리전 리스턴스일까? 아니면 컬리전 리스턴스면 원A일까요? 자, 이건 모르겠죠, 잘. 모르면은 대우를 치면 되죠. 자, 컬리전 리스턴스가 아니면 원A가 아닐까요? 또는 요 밑에 거 대우는 원A가 아니면 컬리전 리스턴스가 아닐까요? 자, 위에 거 모르겠, 밑에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A가 아니다. 그 얘기 뭐예요? 입력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입력을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컬리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쉽죠, 아주.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요. 랜덤하게. 그 다음에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계산값을 알고리즘한테 줘요. 그럼 얘는 뭘 계산해요? X를 찾을까요? 아니면은 이거 해당되는 어떤 입력을 찾을까요? 또 입력을 찾겠죠. 왜냐하면 X를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X도 일로 가고 X 프라임도 일로 가고 뭐 다른 것도 다 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 여러 개 중에서 이 X를 딱 찾을 확률은 오히려 적어요. 높은 확률로 다른 걸 찾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걸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X랑은 출력이 어때요? 같아요. 컬리전을 찾았죠. 그래서 밑에 거는 쉬워요. 보이는 게. 그래서 컬리전 리스턴스면 원A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찾기 어려우면 당연히 입력을 찾는 거는 당연히 어렵다라는 게 보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컬리전 리스턴스 해시만 가정했어요. 위에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저거는 사실 증명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시 컬리전 리스턴스 뭐라고요? 자, 컬리전 리스턴스 주어져 있는 컬리전은 뭐예요? 주어져 있는 함수 해시 함수 h에 대해서 두 개의 메시지 입력은 다른데 출력은 같은 것. 이걸 컬리전이라고 그랬죠. 컬리전 리스턴스는 이피션트한 알고리즘이 이 컬리전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네글리저블이다. 못 찾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컬리전을 못 찾겠다. 그러면 컬리전 리스턴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음.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이제 해시 함수를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해시 함수를 하는데 그러면 컬리전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 값이 얼마나 길어야 될까? 이게 몇 비트 정도 돼야지 우리가 컬리전을 찾는 게 어려울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시 함수를 하는데 얘가 만약에 2비트예요. 출력이. 컬리전 찾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몇 번 해보면 돼요. 4번 해보면 될 것 같죠? 얘가 128비트면 몇 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얘 128비트 승번 하면 될 것 같죠?
그럼 출력이 128비트면 충분한가요? 콜리전 찾는 게 어렵게 만드는 게? 그게 아니란 걸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122에 128승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만들려면 출력이 256비트여야 돼요. 2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SHA-256 쓰죠? 이 256은 출력의 길이가 256비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시 출력은 기본적으로 256부터 커요. 다. 왜냐하면 그부터 작으면 시큐리티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 256의 절반 정도의 시간 안에 우리가 해시 충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그게 뭐라고 부르냐면 birthday paradox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걸 볼 거예요. 자, birthday paradox는 뭐냐면 생일이 가지수가 365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몇 명 있으면 같은 생일이 있을 쌍이 존재할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 될까? 이런 거. 생각보다 적은 숫자만 있어도 그 안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해시 아웃풋도 충분히 길이가 많이 길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